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터넷 기사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나니 IMF로 인하여 집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중 KX 인터넷 설치기사 모집 건당 만원, 초보자도 하루에 3건은 함이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 달 25일을 일하면은 약 75만원? 일단 편의점보다는 많다 라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군대에서 통신병을 하였고 대학생이라 하니 선로와 컴퓨터를 잘 안다고 생각하셨는지 합격이 되었습니다. 통신병이었으나 무전병이었다는 것과 대학교에서 계산기도 버겁게 다룬다는 사실은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죠. 그렇게 시작한 설치기사 일을 6개월 일하고 6개월 복학하고 다시 6개월 휴학하고 일하고 다시 6개월 복학하고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터넷 기사라는 게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1시간 가까이 방 안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려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집 다니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벌써 5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차려주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참 바쁠 땐 하루에 10집 이상을 돌아야 합니다. 물론 10만원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무상의 ES도 있고 설치가 안 되는 집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많아 운이 좋으면은 6, 7건을 하는데 그나마도 한 달 내에 해지를 하면 설치비가 나오지 않아 생각처럼 떼돈은 많이 안 벌립니다. 8시에 출근해서 오더를 받고 전화를 드려서 시간 약속을 잡고 장비를 수령하고 총알같이 뛰어나가도 9시를 보통 넘깁니다. 방문해달라는 시간도 제각각이라 동네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지르며 점심을 굶기 일쑤였죠. 그날도 아마 길거리표 햄버거를 먹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설치를 갔을 겁니다. 90도 배꼽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인터넷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후 기사평가를 하는데 불친절이 뜨면 곤장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근했는지 할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방을 안내받고 들어가서 사부작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설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밥상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젊은이 먹고 하지? 머슴밥처럼 고봉으로 쌓은 밥이 새로 했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가밥이 한 개인 걸 보면 저만 먹으라고 일부러 지으신 밥이었습니다. 차마 어르신, 제가 오기 전에 햄버거를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군요. 또 배는 불렀지만 어르신의 정성이 뱃속의 햄버거를 좌우로 밀착시켰습니다. 우물쭈물하던 제가 밥숟가락을 드는 것을 보신 후에야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남김없이 밥을 먹는데 목이 메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하지만 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분이 드시는 보약이라며 대접에 데운 보약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이 기술이 좋구먼. 힘든 일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재산이요.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일단 먹고 마시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어르신이 차려주신 밥상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신 뵙지 못했지만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르신. 두 번째 합동설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너무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K인터넷은 전화국과의 거리가 인터넷 품질과 많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전화국에서 직접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신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있던 전화국에는 전화국에서 그것도 상당히 먼 지역에 소위 말하는 달동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곧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선로에 대한 정비나 투자가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갔습니다. 주소가 308번지 김씨네 댁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308번지 통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하러 왔다고 하니 저를 데리고 직접 집으로 안내해 줍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자 현관문이자 안방문인 창호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니 2평 남짓 되는 방입니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방은 방문 옆에 버너가 놓여져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거기서 세 식구가 산다고 합니다. 원래는 제법 살았는데 IMF 때 아저씨의 사업이 망하고 집은 경매에 들어가서 세간살이만 겨우 챙겨 도망치다시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은 공부를 시켜야 하기에 인터넷을 신청하신다 합니다. 컴퓨터는 다행히 들고 나오셨는지 집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는 최신형 컴퓨터였습니다. 집 밖에 손을 끌어다 모뎀에 연결하니 신호가 잡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봇대에 올라가 선을 끌어왔습니다. 그래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선들이 정비도 안되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말씀을 드렸죠. 아주머니, 인터넷 신호가 잡히질 않네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십니다. 제 앞이라 그런지 목 놓아 울지는 못하시고 흐느끼시면서 부모를 잘못 만나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주머니는 몇 분을 우시더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기 전에 다른 인터넷 설치 업체도 불렀었는데 직원만 듣고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문해서 1시간 넘게 애쓰셨다며 저에게 5,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뭉클하더군요. 안 받으면 더 섭섭하니까 꼭 받으시고 담뱃값이나 하세요. 돈을 받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받아서 돌아가기도 뻘쭘하고 그렇다고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조카 같은 녀석을 위해서 하루쯤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머니, 제가 1시간 단위로 하루 종일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요. 내일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내일 개통되면 그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달동네를 내려오면서 전봇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아래 동네까지 좁기 10개가 넘는 전봇대가 있더군요. 평균 20-30m 단위로 세워져 있으니까 한 300m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장님께 오늘 한 건만 설치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황당히 하시더니 뭐 건당 돈 받는 녀석이 일을 적게 가져가겠다는데 크게 말리시진 않더군요. 또 나름 좋은 일이라 생각하셨는지 선뜻 케이블 한 박스를 내어주십니다. 오토바이에 모뎀 1개와 케이블 한 박스를 싣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전봇대 10개를 타야 한다. 이 약물 곧 타자. 아침 일찍 방문을 두드리니 아주머니가 나오십니다. 밑에 동네에서부터 선을 끌고 와야 하니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옆 평상에 앉아 장기나 바둑을 두고 계시던 아저씨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김씨네 댁에 인터넷 설치해?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하시더니 동네 어디선가에서 사다리 등을 꺼내 오십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은 IMF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에 일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전기기술자 분들도 계시고 형님뻘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랫동네에서 선을 이어온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전기기술자 1분 2분이 양쪽에 전봇대에 올라가고 한 명이 선을 올려주면 금방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랫동네에서 인터넷 신호가 들어오는 선을 찾고 아저씨들이 선을 전봇대에 묶습니다. 자충우돌 우왕좌왕 처음 해보는 작업인지라 빗자루를 장대에 묶어 선을 끼워 올려보기도 하고 뭐가 잘 안되면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질러가며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8시간을 모두 쓸 각오로 왔는데 2-3시간 만에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장기를 두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광경에 또 우십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내민 5,000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저 역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